자, 안녕하세요. 축구장TV. 이쪽이 어디야? 뭐지? 소리 나오죠? 마우스를 갑자기 떨어뜨렸는데 이게 깨졌어. 마우스가 떨어진다고 깨지네. 말소리 나오나요? 들리죠? 나오죠? 자, 오늘 아침은 뭐 NBA가 몇 경기 없었는데, 그래, 레이커스가, 클리브랜드를 이겼네. 자, 오늘 낮 경기들이 있고 축구 경기들이 있는데, 축구 경기는 뭐 오후 방송을 하든지 자료만 보내고, 오늘 낮 경기 5경기 하고, 오늘 여러분 일단 축구 좋아 보이는 거 우리끼리 한번 그냥 맹글어 볼까요? 2부 리그 오늘 마지막 최종전인데 동기부여에 있는 팀들이 있죠. 오늘 어떤 팀들 가면 좋을까요? 오늘 어떤 팀 가면 좋을까? 마우스가 왜 이러지? 공부했나요? 오늘 뭐 동기부여 있는 팀들은 일단 안양, 그죠? 부천 경기도 빅매치. 그러니까 오늘 경기들은 이겨야 되는 팀과 뭐 상관없는 팀, 이런 매치업에서 이겨야 되는 팀을 가는 게 좋겠죠? 그런 팀이 어디 있어요?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으면 안 돼. 그런 거 말고. 부천 전남 빅매치. 그렇죠. 이런 경기 빼야죠. 예. 이런 경기 빼는 거고. 부산. 또 이겨야 되는 팀과 상관없는 팀의 매치. 부산. 또 김천. 그렇죠? 또 둘 다 동기부여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경남. 근데 경남은 경남인데, 경남. 일단 김포는 3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근데 김포 경기, 경남 경기는 이 경기는 조금 거시기해. 김포가 동기부여 뭐가 있어요? 쓰리김님? 확정이에요. 3위 확정. 경남은 살아나야 되고. 김천, 상무, 부산, 안양. 뭐 이 세 팀이 상대 팀들이 동기부여가 없는 상대와 경기를 하는 동기부여가 있는 팀. 뭐 이런 경기들은 같이 오늘 낮 경기하고 같이 묶어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배당은 똥이지만. 안양 1.34, 부산 1.32, 김천 상무 1.12. 이 세 팀.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낮 경기 농구 가볼게요. 잠깐만. 낮 경기 가봅시다. 첫 번째 경기. 오늘 바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 KT와 삼성의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2위 정관장을 상대로 94점을 올리면서 간만에 허운과 베스가 빵빵 터지면서 94점을 올리면서 승리를 거둔 KT죠. 예.
KT가 승리를 거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허운도 터지고 베스도 터지고 그 다음에 벤치까지 포함해서 11명이 득점을 하면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여줬다. 허운은 역시 허운 웅이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훈이가? 아, KCC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0연패 가스 상대로 그렇게 대패를 당한다는 거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주작인가요? 아니면 장판의 실력인가요? 와, 어제 경기 진짜 쇼킹했어요, 쇼킹. 물론 벨랑게리 워낙 잘하긴 했지만 장판은 진짜 토 나올 것 같아. 그 멤버로 우승은커녕. 자, 일단 아이디가 죽수는 인생이에요. 뭔가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해. 자, 일단 KT가 지난 경기 정관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관장이의 에이스는 누구예요? 최성원과 박지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네 둘이서 지난 경기 45득점 올렸는데 바로 지난 경기에서는 KT가 얘네 둘을 몇 점으로 묶었어요? 11점인가? 언제 꽁꽁 묶었죠. 7.5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앞선 정관장의 아주 뭐 강력한 백코트진을 제어를 잘했다. 그러면서 훈이와 베스가 터졌다. 한의원도 두 자릿수 득점, 에릭도 두 자릿수 득점. 자, 가스공사 봅시다. 삼성 봅시다. 삼성. 바보 모비스 상대로 14점 차 패배를 당했죠. 66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코피코번도 모비스 프림 상대로 10점에 6리바운드 밖에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학세가 2점밖에 못 냈죠. 자, 이 경기는 KT 마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서울 삼성은 원정 20연패에 도전하는 경기죠. KT가 마인을 할 수 있다 없다? 가야죠. 그죠? 가장 큰 포지션의 차이는 뭐 코피코버니 베스나 에릭보다는 우위에 있긴 있겠지만 백코트진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정성우와 허운이 이끄는 백코트진과 김시래와 이동엽이 이끄는 백코트진의 차이가 너무나 크죠. 물론 인사이드에서 코버는 득점을 좀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외의 포지션에서 삼성이 우위를 점할 부분은 뭐 이정현이 조금 더 이유석이 조금 더 이유석이 아니라 그냥 이원석이 조금 낫긴 낫겠지만 나머지 전 포지션에서는 삼성이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없을 거예요. KT 많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정관장과 DB의 대결. 방금 얘기했듯이 KT한테 개박살이 난 정관장. 그때 일단은 정관장은 방금 얘기했지만 최성원이랑 박지훈이 키맨인데 얘네 둘이서 지난 경기는 45점 올렸는데 지난 경기는 15점 올렸어요. 둘이서. 이 둘이 스코어런데. 자, 이 경기는 오늘 오마리 스펠먼이 나올까요? 스펠먼 나와요, 안 나와요? 스펠먼 안 나올 것 같죠? 저도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그저께 안 나왔는데 오늘 나올까? 더 걸리지 않을까? 나와봐야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 경기에서 3쿼터인가 4쿼터인가 박지훈이 4쿼터인가 박지훈이 발목이 돌아갔죠. 돌아가서 이제 부상으로 빠졌는데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저는 박지훈의 그 발목 부상이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농구 선수들이 가장 크게 부상을 당하는 게 상대 팀, 같은 팀이나 상대 팀이나 발 밟고 발목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크게 다쳐. 근데 박지훈이 지난 경기는 뭐 지가 혼자서 나가긴 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무리가 있어요. 저도 뭐 축구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운동을 해봤지만 발목이 이렇게 꺾이면은 뛰기가 무서워.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지훈도 오늘 좀 활약을 못할 가능성이 크고, 오늘 경기 DB를 보는 이유는, 자, 지난 경기 SK한테 DB가 패배를 당했지만 그 전까지 13승 1패를 달리면서 미친 페이스를 보여줬는데, 어제 다섯볼만님 어제 저녁에 후원했어요? 다음부터는 저녁에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못 챙겨요, 그거를. 예. 보냈어요. NBA는 안 나갑니다, 그럼. 예. 자, 그래서 그 DB가 13승 1패를 달릴 때 그 1패가 관장이었어요, 관장이. 이 경기는 뭐 아반도하고 알바노, 이선 알바노의 맞대결도, 아시아 쿼터의 맞대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관장이의 제가 얘기했지만 핵심은 멀로도 용병들이 아니죠. 용병들이 아니고 그 박지훈과 최성원의 백코트진과 그 다음에 이종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종현이 오늘 상대해야 될 선수는 더 폼이 좋은 강상재와 김종규다. 저는 이 경기는 DB가 충분히 복수전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김지성 감독의 스타일상. 저는 이 경기 DB 승, DB 마인 승, 그 다음에 오바까지 볼게요. 자, 우리 카드와 옥금이 봅시다. 이 경기는 뭐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안 가실 분들은 안 가셔도 되는데, 우리 카드 믿을만 해요. 지난 경기 삼성화재한테 셧아웃 패배를 당한 우리 카드. 응? 올해 옥금이한테도 셧아웃 패배를 당한 우리 카드. 마테이콕이 지금 이석증을 앓고 있죠. 아직 완치가 안 됐어요. 이석증 알죠? 귀에서 엥 소리 들리는 거. 이석증을 앓고 있는데, 그 이석증이란 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달팽이관에 뭐 그런 손상도 있어서 이게 중심이 좀 안 잡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저희 장모님이 이석증인데, 뭐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마테이콕은 이석증을 안고 뛰건 안 안고 뛰건 레오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죠. 예. 그다음 김지한하고 신호진의 대결도 좀 맞대결을 볼만 할 텐데, 이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하승우가 2라운드 지금 토스 1위입니다. 세터 중에 토스 1위에요. 토스 1위. 이 경기는 우리 카드의 정배당 메리트 전혀 없다. 저는 이 경기 옥금이가 이겨도 할 말 없는 경기. 옥금이의 프랜승. 어느 바는 오바 쪽이 좋아 보이겠지만 옥금이가 셧아웃하면 어떡하지? 그죠? 마탱이간 마테이. 오, 라임 좋은데요. 자, 다음 경기 고양 소노와 SK의 대결. 지난 경기에서 창원 LG 상대로 31점 차 대패를 당한 소노. 몇 점 냈어요? 49점 냈죠, 소노가. 오누아쿠가 20득점에 11리바운드 기록했는데 49점 냈어요. 오누아쿠가 20점, 이정현이 11점. 그러면은 둘이서 31점 냈죠. 31점. 나머지 9명이 올린 득점이 18점. 9명이 18점. 저는 이 경기는 소노는 오누아쿠, 그 소노의 가장 큰 약점이 인사이드였죠. 제로드 존스도 인사이드 약하고, 인사이드가 약점이었는데,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누아쿠 같은 선수를 영입하지 말고, 외곽포 가능해서 트랜지션 게임이 가능을 하면서 소노와의 색깔이 맞는 용병을 뽑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 파이브아웃 쓰면서 다 외곽포를 막 빵빵 쏴대는 용병까지 포함해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오누아쿠가 들어오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 됐어, 색깔이. 응? 런앤건 팀도 아닌 것 같고. 전성현도 없고. 저는 오누아쿠의 영입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소노 스타일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SK 지난 경기 미리 보는 결승전 DB와의 경기에서 86대 80으로 승리를 거뒀죠.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SK도 문제는 있어요. 스코어러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지난 경기도 보면은 자미런이가 32득점에 20리바운드, 안영준이 21득점 5리바운드 3어시스트, 둘이서 53득점 냈어요. 53득점. 김선영 4점밖에 못 냈고. SK도 이런 부분은 DB와의 차이가 있긴 있어. 너무 한정된 스코어러들만 득점을 올리는 부분이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근데 SK가 너무 좋은 거는 안영준이 정말 잘하죠. 안영준이 군대 가기 바로 직전 해부터 완전히 선수가 달라지면서 외곽포까지 빵빵 터지는 안영준인데, 그 경기력이 제대했는데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노는 일단은 뭐 득점을 많이 내면서 이길 때도 있고 패배당할 때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볼 핸들러 이정현의 롤이 너무나 많아. 이정현 혼자서 계속 하는 거야. 1번 역할 하죠, 2번 역할 하죠, 3번 역할 하죠. 응? 이정현밖에 없어. 뭐 가끔 뭐 외곽에서 김강선이나 한호빈이나 김지윤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긴 있지만, 이정현이 혼자서 너무 지금 문성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정현의 역할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전성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퍼지고 있어. 네, 퍼지고 있고. 지금 지난 경기 맞대결에서도 11점차 승리 거뒀고, 오늘 오누아쿠가 혼자서 상대해야 될 선수들이 너무나 많죠. 오색은 상대해야죠. 자미런이 상대해야죠. 최부경 상대해야죠. SK는 그래도 4번 포지션들의 역할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SK의 마이 쪽으로 보고요. 언어반은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언더는 못 가겠어요. 오바 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 현대건설과 GS칼텍스의 대결. 지난 맞대결에서 GS칼텍스가 셧아웃 승리를 거뒀었죠. 다시 리벤지 매치를 갔는데, 자, 이 경기는 어디 보세요? 아주 뭐 유니버셜 솔저의 GJ 실바의 GS칼텍스를 보느냐, 아니면 정지윤이 합류하면서 지금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을 가느냐. 지난 경기처럼 GS칼텍스가 압도적인 경기로 셧아웃을 시킬까요? 아니면 현대건설이 복수전을 펼칠까요? 스리김님은 GS칼텍스. 자, 이 경기는 일단은 현대건설의 리시브 라인이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죠. 정지훈이 합류를 해서 플러스된 요인이 훨씬 많긴 많지만, 수비 라인에서는 좀 김연경 혼자서 버거워할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GS칼텍스의 서브에 고전할 현대건설이긴 하겠지만, 현대건설의 이다영과 양효진과 정지훈의 이 앞선 라인에서의 GS칼텍스가 버거워할 확률이 많아요. 지난 경기 도공 상대로 GS칼텍스가 풀세트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는 GJ 실바의 거의 뭐 강소희와 투맨 게임으로 아주 뭐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GS칼텍스는 지금 리그에서 블로킹 꼴찌팀, 유효 블록도 꼴찌팀이에요. 높이가 가장 낮은 팀이 GS칼텍스죠. 이런 선수들로 현대건설의 이 장신군단을 막기에는 버거워할 것이다. 저는 이런 매치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조금 더 강팀이 약팀한테 셧아웃 패배를 당했어. 오늘 DB 관장이 현대건설 GS칼텍스, 뭐 이런 매치업을 좋아해요. 다시 리벤지를 하는 매치업. 예. 저는 이 경기도 현대건설이 지난 경기에, 지난 라운드에 복수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관의 승리. 마인도 가보고 싶어요. 배당 대비 오바도 좋아 보이고 3대1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가 아주 많이 갈리는 경기인데, 아니 많이 갈린 건 아닌 것 같다. 이 경기는 삼성생명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긴 있죠. 자, 삼성생명과 신한은행의 대결 봅시다. 자, 지난 경기 우리은행 상대로 그저께 아주 뭐 진짜 미친 수비 싸움을 하면서 48득점을 올리면서 53대 48로 패배를 한 삼성생명. 오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 신한은행. 어디 볼까요?
여러분 어디 보세요? 몰라요? 저는 이 경기는 물론 삼성생명의 인사이드가 앞서죠. 이해란과 배윤이 있는 인사이드는 신한은행보다 앞서요. 소니아 혼자 버티는 신한은행보다 앞서긴 앞서는데, 저는 신한은행이 지난 경기 KB 상대로 한 경기를 본 이후에 신한은행은 뭐 지금 김아름이랑 김태현이랑 돌아오기 전까지는 인사이드에서 여전히 힘들긴 하겠지만, 고향 소노처럼 외곽포는 김밥이랑 같이 맞불 작전을 펼칠 정도로 전반에 아주 다득점으로 팽팽했던 경기였죠. 자, 지난 삼성생명 봅시다. 이해란과 배윤은 좋아. 지난 우리은행 상대로 둘이서도 26득점 합작을 했어. 좋아. 근데 이 볼핸들러나 백코트진에서 강유림이 3점 넣었죠. 이슬이가 노란머리 신이슬이 11점 넣고 이주연이 7점을 넣긴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생명은 벤치 생산 능력이 지금 너무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특히나 윤예빈이나 키아나 스미스가 없다 보니까 벤치 자원이 없어요. 지난 우리은행하고 벤치에서 몇 명 뛰었어요? 벤치 3명 뛰었어요. 이 3명이 몇 점 냈어요? 조수아가 1점 낸 게 다야. 그러니까 이 주전자원들이, 얘네는 또 삼성생명은 또 그렇게 느린 팀인데도 거기다 주전자원들의 러닝타임이 너무나 길어. 체력적인 부분이 후반에 분명히 퍼질 가능성이 있고, 신한은행이 지금 오전 전패를 달리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고무적이었던 거는 지난 경기에서 구슬이 24득점으로 3점 슛이 살아났다. 김진영만 좀만 잘하면 되는데, 얘가 리바운드 능력은 지난 경기도 8개 리바운드 잡았어요. 국민 상대로. 리바운드 능력은 좋은데 득점력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슛을 쏴가지고 그게 좀 득점과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경은, 김지영, 이다현, 이혜미 이런 선수들의 가능성을 조금씩 볼 수 있는 신한은행이다. 이 경기는 저는 삼성의 인사이드와 신한은행의 외곽포의 대결이라고 보여지는데, 신한은행 오늘 못 이기면 다음 경기 국민이에요. KB예요. 그 다음 경기 또 썸이에요. 연패가 아주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신한은행이고, 지난 경기도 맞대결에서, 그때 물론 배윤이 없긴 없었지만 맞대결에서 연장 승부 끝에 소니아의 버저로 원정 승부 끝에 삼성생명이 겨우겨우 이겼는데, 이런 삼성생명의 이런 라인업으로 1.27을 받는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돼. 저는 이 경기 신한은 보겠습니다. 신한. 역배당도 가고 싶고, 하지만 저는 쫄보기 때문에 프렘만 가도록 할게요. 신한의 프렘. 득점은 어느 정도 나올 경기라고 보여져요. 지난 경기는 근데 삑삑이가 너무 심했던 경기라서 점수가 많이 나긴 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신한의 프랜승 보겠습니다. 언어반은 언더는 가기 좀 힘들어요. 얘네 두 팀이 맞붙기만 하면은 좀 경기를 보면은 언더는 좀 기준점이 높긴 높지만 좀 어려운 경기다. 왜 이러지? 이상하다.